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당초 예상보다 많은 24명의 인질이 가자에서 이집트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39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인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은 시작됐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욕 유니버시티 병원 암센터장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뒤 해고당했고 병원을 고소했습니다. 반이스라엘 반하마스 주장으로 해고당하는 미국인이 늘어납니다. 감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설명을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이 사설에서 전했습니다. 이 사설은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의 설명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추수감사절 성명으로도 연결했습니다. 소매업소는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에 통 큰 세일을 하는데 소비자가 지갑을 얼마나 열지는 아직 모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소비자들은 불안하고 불만도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알려줍니다. 인디아나주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계란 회사가 계란값을 비싸게 하기 위해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혜와 함께 만리경 1호 우주 발사를 성공한 뒤에 새로운 우주 파워 시대라고 축하하자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로스앤젤레스가 아침 9시이기 때문에 10시간 앞서갑니다. 지금 저녁 7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겨울 저녁 7시는 컴컴합니다. 불과 이제 얼마 전에 하마스가 24명의 인질을 풀어줘서 적십자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전부 적십자사의 앰뷸런스에 태우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당초 예상했었던 미국인은 첫 번째 인질 교환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3살의 어머니 아버지 다 잃은 그 소녀도 오늘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국적의 13명 그리고 이제 그 키부츠에서 일하던 10명의 태국 사람들, 1명의 필리핀 사람 이렇게 24명이 풀려났습니다. 어차피 이제 하루 이틀 사이니까 원래 약속했던 인질 50명에 이스라엘이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이 교환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첫 번째 인질 교환에서 미국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생각을 한 것이었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오늘 10명을 인질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이란과 직접 딜을 했답니다. 이란이 하마스와 뭐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그 키부츠 농장에서 농업 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12명 태국 사람들 인질로 잡혀 있고 그리고 39명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1200명이 사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경우는 인질 석방이 있을 때 이렇게 대대적인 석방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지금 풀려난 인질들은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로 일단 가겠죠. 더 큰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를 건강 검진을 할 텐데 7주일 동안이나 지하 벙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인질들은 굉장히 두려움, 압박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식이요법도 천천히 하겠죠. 뭐 어린아이에게는 뭐 하루에 비스켓 하나를 주고 무슨 뭐 설탕이 없는 사과 주스부터 주기 시작한다던가 또 무슨 차 같은 것도 먹게 하겠죠. 물은 당연히 많이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에게도 이제 비슷한 뭐 뜨거운 음료 이런 것들 어린아이보다는 조금 많게 비스켓도 3개 정도는 주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 병원에 그
병원 홀이 아니라 병원 로비 같은데 준비한 걸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여자와 어린이가 대부분이고 또 나이 많으신 분도 한 분, 건강이 나쁜 분도 있다고 하는데 병원 입구에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장난감, 책 뭐 이런 것들을 잔뜩 테이블 위에 준비해 놓고 있는 알록달록한 그런 모습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 쪽으로 인질들이 인계되면서 또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도 당연히 이제 그 가자지구로 하마스에게로 지금 오늘 인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흘 동안 휴전이니까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 9시경부터 휴전이었습니다. 많은 구호품들도 들어가고 특히 이제 구호품에 연료도 들어가는가 봅니다. 식량, 의료품 물론 포함되고요. 이리하여 7주일 동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이 먼저 하마스에게 당했고 그 뒤에 이제 보복 공격, 하마스 제거 공격을 하는 7주일 동안에 치닫던 전쟁이 외교적인 돌파구를 일단은 마련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전쟁이 중단됐는데 이스라엘의 집중적인 폭격, 어제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공습을 했죠. 그런 것을 겪어온 230만 명의 가자 주민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고 이스라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나흘 동안의 휴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나흘 동안의 휴전 기간이 절대로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영구한 휴전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뭐 현지 시간으로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이스라엘에서 뭐 하마스 쪽에서 가자 쪽에서 로켓이 날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알리는 경보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마스의 수감자들도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도 보내는 상황에서 무슨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라켓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일종의 두려움의 정치라고 봅니다. 상대를 믿지 말라는. 상대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쪽이나 하마스 쪽에서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인질들이 교환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공습적인 경고음을 내보내는 것은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아랍어로 잘 설명을 해서 이거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그리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 온 가자 주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북쪽으로는 뭐 통행 금지다 하는 것을 아랍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전에 이 휴전 상태에서 나흘 휴전 상태에서 수감자와 인질이 교환되는데 하마스가 라켓 공격을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카타르가 이번에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카타르도 다 작전 본부가 있습니다. 상황실도 있어서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모든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도 달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모니터링이지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측에서 어느 한 측에서라도 본인들이 서약을 한 약속을 한 휴전 협정을 어기지 않을까 하고 감시를 하는 측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0대 트럭이 일단은 이집트에서 지금 가자 쪽으로 들어갔고요. 날마다 연료 트럭도 제법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투기는 휴전 기간 동안에 공습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자 남부 지역 피난민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곳을 비행조차 하지 않습니다. 북부에는 하루에 6시간씩만 비행을 중단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흘이 끝나고 나서 50명의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1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전부 교환이 되고 나서 그 뒤에도 10명의 인질을 돌려줄 때마다 하루에 이제 하루씩에 휴전하겠다는 이 정도의 추가 협정이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10명의 인질을 돌려주면 역시 3배, 이스라엘은 3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하마스 쪽으로 넘겨야지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레이티스트 뉴스들을 보면은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이요. 북부에 있는 가장 큰 병원, 병동이 700개가 되어 있는 그 병원의 병원장을 잡고 지금 구류 중입니다.
이 병원장도 대피병동에서 지금 대피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을 잡았는데 병원이 하마스 사령부였다라는 게 이스라엘이 그 병원의 병원장을 잡은 그 이유입니다. 그 병원장은 아니라고 하죠. 하마스의 무슨 뭐 사령부로 쓰여진 적이 없다. 병원은 병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과거에는 하마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준 사람을 신문하고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하에서. 근데 아무튼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병원장은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구류되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하마스 공격으로 이스라엘 사람 1200명 숨지고 240여 명 인질 가운데서 이번 나흘 동안 50명 정도 풀어주고, 지난번에 4명 인질은 이제 조건 없이 풀어줬었죠. 이번에는 조건이 있고 맞교환이고, 그 사이에 가자 지구에서는 14,000명이 사망했고 수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는 사실 나흘 동안의 휴전으로 우리가 시신을 찾고 장례 치르기에도 부족한 기간이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살 된 미국의 아비게일이라는 그 소녀는 오늘 4살이군요. 3살이 아니라 이제 4살 생일도 역시 하마스의 손에 인질로 잡혀 있는 채로 지금 생일을 보냈는데, 이 소녀는 이제 뭐 나머지 그 50명 가운데서 포함이 돼서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어린 아이니까 3살이 가장 어린 인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징성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3살 어린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마스가 그야말로 가장 포악한 동물이다 하는 식으로 묘사를 많이 했는데, 이 3살짜리 어린이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같이 가 있었던 6살, 10살, 6살은 언니입니다. 그리고 10살은 오빠인지 언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언니, 오빠, 에비게일, 또 엄마, 아빠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친척집에 갔다가 이제 6살과 10살요, 6살과 10살이 엄마가 이제 숨진 겁니다. 하마스의 총에 맞아서 숨져서 막 도망쳐서, 그리고 숨졌는데 그 엄마를 쏜 하마스의 눈을 이 6살짜리 딸이 똑바로 쳐다봤답니다. 그리고도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른다. 이스라엘의 친척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마스가 총을 안 쐈으니까 어린아이에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도망치고 또 그러다가 14시간 동안을 무슨 옷장 속에 숨어 있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집 안에서 숨지고 나서 이 두 아이가 6살과 10살짜리가 막 밖으로 도망가면서 아빠를 찾은 겁니다. 아빠가 이 여동생을, 3살짜리 에비게일 여동생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막 안고 있어서 아빠를 찾으러 또 나갔는데 엄마는 이미 숨진 걸 확인을 했고, 엄마를 숨진 그 하마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고, 그리고 나서 아빠를 발견을 했는데 또 하마스가 아빠를 쏜 겁니다. 그 아빠를 쏜 그 하마스도 이 어린아이들이 쳐다봤고 눈도 마주쳤고, 그리고 나서 여동생도 숨졌구나 하고 또 도망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동생은 이제 그 피범벅이 된 그 현장에서 본인이 아빠의 품 안에서 나와서 결국은 이제 뭐 이웃집에 가 있다가 지금 인질로 잡혀간 거죠.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은 어떻게 이 여자아이가 살았는지, 6살 뭐 10살짜리 아이들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마스는 동물이다. 이렇게 야만적인 야수이다,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스토리의 한가운데 있는 3살짜리 이 에비게일이 지금 오늘 생일을 하마스의 손에서 이제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 정도의 격렬한, 집집마다 얼마나, 특히 이제 가자 지구는 뭐 14,000명이나 숨졌고 수만 명이 다쳤으니까 그 스토리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도 1,200명과 또 뭐 숨진 사람도 뭐 다친 사람도 몇천 명 정도 되겠죠? 지금 그 스토리들을 담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6,000마일 떨어진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뉴욕의 병원 의사가 병원을 고소했습니다. 주이시 의사인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전쟁에 관한 입장을 썼다는 이유로 다 해고당한 건 아닙니다. 뉴욕 유니버시티 의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병원에 분점도 여러 군데 있고,
그런데 이제 특히 이분은 벤자민 닐이라는 분인데 벤자민 닐 박사는 이 뉴욕 유니버시티 병원에서 암 센터의 센터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유방암, 난소암, 백혈병에 관한 권위자예요. 이 한 1,000명 정도의 직원을 이끌고 있는 이 사람이 정치 시사만평을 리트윗을 몇 개를 하고 의견을 올리고 해서 해고됐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하마스 같은 그런 집단하고 두 개의 국가 협상이 가능하겠어? 그리고 하마스가 그 당시에요. 지금은 14,000명 숨졌다고 하는데 7,000명 숨졌다고 하는데 그거 과장이지 그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직은 유지를 하되 워낙에 저명한 교수니까요. 뭐 병원 암센터장은 안 되니까 수입은 3분의 2가 줄어든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이 해고와 고소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마스를 지지했었던 사람을 해고시켜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해고예요. 이 사람은 그 직책 하나만 빼앗은 것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도 미국에서 거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저널리스트들이 해고가 많이 됐고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정말로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저널리즘적에서 상으로도 많이 증명을 한 몇몇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좋은 보도를 한다. 뉴욕타임스가 나는 이따위 신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하고 신문사를 뉴욕타임스라는 신문사를 걷어차고 나간 저널리스트들도 몇 명은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법대 학생이 유명한 그 아이빌리그를 나와서 직장에 딱 취직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했다고 직장 그 취업이 취소됐는가 하면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심장 전문의도 팔레스타인을 피해 굶주리고 도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타락한 동물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한 뒤에 정직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동료들에게 사과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너무 아프게 상처되게 하는 메시지를 줘서 유감이다 했는데 먼저 뉴욕의 이 벤자민 닐 그 닥터로 돌아가면은 이 벤자민 닐 박사는 뉴욕 유니버시티 그 병원에서 이렇게 뭔가를 지금 이제 벌을 받은 거잖아요. 센터장 자리는 내렸으니까. 그런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 전에 닥터 자키 모사드. 이 사람이 하마스의 공격을 방어한 걸로 해고당했기 때문에 해고당했고 그 뒤에 이제 이 이스라엘계 이 사람은 뭐 친팔레스타인이고 이 친이스라엘계의 의사는 이제 하나의 타이틀만 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뉴욕 병원에서요. 자키 모사우드 박사를 해고하니까 89,000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89,000명이 청원서를 서명을 했습니다. 이 닥터를 다시 데리고 와야지 된다. 이 닥터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지금 그 하나의 포지션을 떼게 된 벤자민 닐이라는 주이시 닥터는 병원을 고소했다니까요. 그 병원에서 그 교수로서는 일을 하면서도 병원을 고소하고 내가 희생양으로 됐다라고 하는 게 그 주이시 닥터의 주장입니다. 병원이 이렇게 그 하마스의 공격을 방어한 자키 모사드라는 닥터를 해고해서 거기에 대한 이 병원에 대한 불만이 너무 강하니까 나의 포지션을 암센터장 자리를 떼내 하고 병원을 이제 이 사람은 고소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건 나의 정체성이다. 주이시로서의 정체성이고 이 나의 종교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이 센터장 자리를 뗀 닥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 병원에서요. 뉴욕이 워낙에 주이시들이 많고 꽉 잡은 곳이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병원의 최고 관계자들이 하버드 총장에 대해서 모욕적인 그런 그 글을 공표를 하고요. 왜냐하면 하버드 총장이 뭐 나중에 우리는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친이스라엘도 아니고 반유대도 아니고 반팔레스타인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의 시위가 많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람들이 학생들을 엄청 비난을 했을 때 이 총장은 약간의 그 양비론 뭐 학계의 기본적인
그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병원의 최고 관계자들이 하버드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글을 썼고요. 그리고 병원장을 오래 지냈던 로버트 그로스먼, 뭐 라스트 네임 보면 대강 알 것 같아요. 로버트 그로스먼이라는 그 병원장도 펜실베니아 대학, 스탠포드 대학, 아이빌리그 대학교들이 이제 학생들이 젊으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그 10배 이상으로 갚아주고 앞으로도 끝이 안 보이는 이스라엘도 심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은 지금 10월 7일 이후로 이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10월 7일 이전 75년 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학대하고 살해하고 정착촌을 계속 늘려가면서 하마스를 키웠다라고 학생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는요. 그런 학생들을 이해하는 펜실베니아와 스탠포드 대학교를 굉장히 비난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 뉴욕 유니버시티 의대에서 의대 졸업생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 병원에 뉴욕 유니버시티 의대생들이 그따위 말을 하면 이스라엘에 반대하고 시위하면 벌 줘야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장학금도 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뉴욕에 있는 이 뉴욕 유니버시티 병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냐면 6,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 인종적으로 막 엮여서 뉴욕이라는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의 중요한 병원이 직원들을 그 문제로 해고하는데 얼마나 권한이 있는가.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마다 다릅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하도 이 일이 예민해지니까 최근에 이런 일로 이제 그 해고를 하는 것을 좀 어렵게 하는 긴급 방안도 마련을 했고요. 뉴욕에서는 좀 그 법이 불분명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병원의 센터장이 병원을 고소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리하여 올해 추수감사절 미국 어제 뉴욕에서 큰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뭐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있었고 일부 시위대가 뭐 체포되기도 하고 하는 아주 얽혀 있고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미국까지도 끌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땡스기빙 데이 휴일이잖아요. 또 그것보다 더한 섹션 잠시 뒤에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왜 이렇게 경제 괜찮다는데 나빠? 하는 그 이유,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시 뒤에는요. 아주 오래전에 숨진 존 F 케네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추수감사절 대통령들 늘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게 그냥 흔한 말들이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추수감사절 성명을 발표한 것을 이 피츠버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사설에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좋다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랬더니 좋긴 좋은데 뭐가 빠졌네. 그게 시대정신인 거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0년대 초에 2023년도 지금의 시대를 뛰어넘지 못한 거죠. 그 사설을 통해서 추수감사절과 감사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 다른 지역의 사설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신문이죠. 또 펜실베니아, 뭐 피츠버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텐데요. 오늘 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의 사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사설은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있는 건데 왜 원주민과 그 백인의 역사를
이스라엘과 지금 그 하마스의 분쟁에 비교하는 역사가 더 많습니다. 제가 어제 추수감사절이었는데도 뭐 여러분들께 뭐 추수감사절 감사하고 뭐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렸습니다. 드리기가 상당히 민망해서 그런 점도 있거든요. 이게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정말 춥고 그런 때 뭐 살아남고 인디언들이 도와주고 해서 함께 호박파이, 콩 그 당시에 있던 것으로 감사를 살아남에 감사하고 그것도 뭐 다 살아난 것도 아니잖아요. 반 정도는 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였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 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하도 박대받는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었을 때 팔레스타인들이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학대하고 그리하여 이렇게 됐다 하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장이잖아요. 미국에서 원주민들은 그럼 땡스기빙 데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거기에 약간 바탕이 있는 사설이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이런 점으로 땡스기빙 데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설명을 이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은 사설에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튼 땡스기빙이니까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사설은 사설로서의 시각이 역시 있더군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그 1961년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선포라고 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농장의 생산성, 그때만 하더라도 농장, 우리 공장의 생산량, 예술가들의 그 기량, 발명가들의 독창성, 이거 너무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60여 년 전 암살된 것도 며칠 전이잖아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 그리고 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국가로서의 자유에도 감사드리고 국가가 자유로울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우리 미국의 무기의 힘과 또 우리를 믿어주는 친구들, 우리가 공유하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감,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굳건함도 감사할 만한 일이고 비열하다고 믿는 것에는 강렬하게 저항하려는 우리의 결단. 저 이 말 너무 좋습니다. 비열하다고 믿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손해보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 비열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려는 우리의 결단을 위해서. 단정은 아닙니다. 성격상으로 특히 뭐 그런 모진 소리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좀 두고 보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비열하다고 믿으면서도 이게 내가 이 말을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될 게 뭐야? 그런 사람들이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말은 철저하게 끝까지 해서 챙겨갑니다. 저 그거 싫어요. 그래서 비열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려는 우리의 결단도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자유의 유산, 우리 자녀와 손자 또 그 손자의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존할 특권이 있다.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모든 것, 이 자유에 감사합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피츠버그 이 신문이 씁니다. 감사는 책임을 가리키며 이건 이제 존 F 케네디의 3번의 추수감사절 선언문 모두에서 제시한 통찰력이 있는 그런 건데 1962년도에는 그 우리 아버지들의 노고, 헌신, 그게 있어서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 우리가 뭔가 특혜를 받았다. 그 또 우리도 아버지 대에서 한 동등한 노고, 헌신을 통해서만 우리의 우리가 이뤄놓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존 F 케네디가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너무 배고픈 사람들, 자유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세계 사람들의 곤경을 무시하지 맙시다.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에는 미국은 전 세계 그때 이미 미국은 이제 초강대국이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노력이 실패하지 않기를 희망해야지 됩니다. 미국과 지구 전체에
완벽한 공동체 만들기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한 것.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존 F 케네디의 주제였고 우리 지금의 2023년도의 주제도 돼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많은 걸 갖고 있고 특히 순례자와 같은 조상들에게서 엄청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걸 서로 공유하고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서로 다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지적이 나옵니다.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이라는 신문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뭔가를 이제 빠뜨린 것, 놓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대통령이 영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 프레지던트가 지금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놓쳤다. 그땐 1962년이고 지금은 2023년이니까요. 케네디 대통령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고난, 위험을 많이 겪은 순례자들이 겸손하고 경건하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자신들이 수고한 이 정말 개척지가 아니었었던 이 땅을 보존을 하고 뭔가를 걷어낼 수 있었잖아요. 하베스트.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들의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과 수고, 뉴 잉글랜드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에게 처음에 순례자들에게 준 축복에 감사하기 위해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했다 하는 얘기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 땡스기빙 데이를 사색의 날로 만들어야지 된다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미국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그 혹독한 이거의 신의 가호 아래 등등 해서 이런 유산을 아이들에게 스토리로 물려줄 것을 얘기를 했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위험하기도 하고 동물과의 싸움 등등 그래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이 나라의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감동시키고 정의, 자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지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맺는 열매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사색의 날로 하자고 했고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했었던 그 순례자의 정신을 우린 새롭게 가져가야지 된다.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광야에서 외롭고 무섭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헌신에서 나온 신앙 모든 사람이 형제다. 모든 사람이 형제다. 여기서 나온 불굴의 의지로 미지의 어려움에 맞서서 이겨서 추수를 했고 그걸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은 여기서 존 F 케네디의 그 추수감사절 선포에서 빠진 것이나 누락된 것이나 어쩌다가 빠진 것과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누락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실종된 것은 삭제된 것은 순례자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준 아메리카 원주민을 얘기를 합니다. 원주민이 빠졌다는 거. 하느님에 대한 아무런 신앙 이런 것 있고 아무리 의지가 있었어도 원주민이 도와줬잖아요. 그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살게 해줬었잖아요. 미국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을. 그런 도움으로 암울하고 이런 것을 빠져나와서 추수감사까지 하게 됐는데 그 뒤에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잔인한 역사가 빠졌다는 겁니다. 존 F 케네디가 모를 리는 없었겠죠. 그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정착민들은 이때는 청교도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원주민이 아닌 정착민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대비를 해볼 수도 있겠어요. 정착민들은 점점 그 정착촌을 확장합니다. 무슨 무기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사니까 그들이 면역이 되지 않은 무슨 독성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가 쓴 잼 등등의 총 이런 그 책이잖아요. 그런 정착민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그런 그 청교도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점점 넓혀가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형제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본인들을 도와서 살게 해준 사람들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잔인한 학살을 얼마나 합니까? 이게 존 F 케네디의 추수감사절 선포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원주민 문화유산의 날을 11월 달입니다. 선포하고 무슨 기념문, 선언문 이런 데서 그들의 원주민의 집과 원주민의 조상의 고향 거기에 가해진 수많은 폭력과 황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원주민의 가족을 분열시켰고 그 원주민 부족 공동체와 부족 어떤 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인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 이 사설은 우리는 1960년대 초반에 대통령이 보지 못했거나 어떻게 보지 못했겠어요. 그 똑똑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거겠죠. I'm sure. 그걸 또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돼야지 말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면 역효과만 나오니까 이 신문은 사설에서 60년대 초반에 대통령이 보지 못했거나 말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보고 말함으로써 우리 미국 사람들이 원주민이 아닌 미국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원주민에게 감사를 표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례자들도 역시 원주민이 도와줬으니까 그들을 도와준 아메리카 그 원주민에게 감사를 해야지 되는 거고 누구에게 감사를 하려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유한 역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가했던 역사의 잔혹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말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도 있어야지 되는 그런 일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1963년도요. 11월 5일에 마지막 선언문 발표.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그런 이루어진 추수감사절을 못 받겠네요. 그때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감사하려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단지 느낌, 말로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할 때 최고의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려받은 이상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감사하고 그 축복과 이상을 전 세계의 미국의 동료 인간 그리고 미국의 무슨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겠다고 결심합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케네디 대통령의 그 선언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정 겸손하게 하나님이 끝나지 않은 그 위대한 과업에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하고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 사이에 정의, 이해 이런 것을 점점 이뤄나가면서 어디서나 지금 너무 심하게 있는 비참함과 고통을 끝내버리는 이제 그런 그 위대한 과업을 이루도록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하는 게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의 사설, 추수감사절 사설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추수감사절 관련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음식은 드셨을 것 같고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먹어야지 되긴 하지만 필요한 연말 연시에 어떤 품목 아이템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쇼핑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도 아니면 코리아타운 밖에서도 모든 소매업소는 오늘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통 큰 세일을 하지만 소비자는 지갑을 얼만큼 열 것인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연말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 대강 이제 예상들을 하면서 소매업소에서 이 물건은 이만큼 없어서 못 판다거나 아니면 남아돈다던가 아니면 손해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좀 저축해놨던 세이빙이 줄어들고 크레딧 카드 빚은 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초부터 이 할러데이 세일을 시작한 것도 많은데 마지막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이제 연말 연시 선물 준비하고 하는 때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업소에서는 잘 알려진 그 미국 그
체인입니다. 25달러짜리 정도. 이거 아주 특정 가격대의 품목을 엄청나게 많이 홍보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돈 쓰는 회복력이 놀랄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불확실성, 무슨 예산 관리 같은 것들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미국의 가장 큰 그 소매 그룹이죠. National Retail Federation 전국 소매 연합회가 지난해보다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쓸 것은 뭐 그건 이제 매년 늘어나니까 대신 그 폭이 얼만큼인가 좀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이때에 1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전에는 5.4% 많이 썼거든요. 그 전에보다. 그런데 올해는 3%에서 4%. 지난해만큼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그 스토어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럼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2019년까지는 연평균 이 할러데이 때 11월, 12월에 지출이 매년 한 3.6% 정도 평균 늘어났거든요. 그럼 올해 3%에서 4%라니까 일치되는 게 되겠네요. 우리가 2021년도에는 엄청 많이 썼어요. 2020년도에는 그냥 꽁꽁 밖에서만 있었잖아요. 아니 집에서만 있었잖아요. 뭐 스토어는 물론이고 밖에 공원에도 못 다녔습니다. 첫 해, 팬데믹 첫 해는. 그러다가 2021년이 되니까 거의 2년이 될 때였잖아요. 팬데믹. 그때 엄청나게 소매 판매가 늘어나서 12.7%가 증가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전 정도로 돌아간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지출. 이건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스쳐가겠습니다. 장난감, 전자제품, 의류를 좀 세일을 많이 하는 품목대로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오늘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쇼핑으로서는 가장 바쁜 그런 날짜가 될 것은 분명하고 이걸 싹 보면서 전문가들은 나머지 할로데이 어떻게 되겠어? 예측을 하겠죠. 그런데 쇼핑객들이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목록을 딱 써서 지출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긴박함은 없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사는 것은 좀 없다. 그리고 시간은 아직 뭐 좀 있으니까 나 편리할 때 쇼핑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오늘 설령 장사가 기대했던 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일주일 정도 매상과 그것 굉장히 많았는데 나중에 월말에 가면은 지난달과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건 있으니까 오늘 설령 판매가 좀 안 좋아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아니 경제가 뭐 좋아진다 인플레이션 하는데 뭐가 좋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의 2명의 전문가가 왜 모두 불만이지? 라고 서로 전문가끼리 대화하는 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터 코이 뉴스레터 쓰는 사람 그리고 비냐민 아펠바움 편집위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경제학자와 일반 대중이 서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한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제학자에게는 인플레이션이 가격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줄어들고 하면은 몇 달 동안 뭐 이렇게 해서 안정을 유지하면 이거 괜찮아?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변동이 아니라 가격 그 자체라는 겁니다. 높은 물가라는 겁니다. 슈퍼마켓 이런 데 아직도 물가가 높잖아. 그런데 그걸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경제가 좋아하는 경제 전문가나 정치인들에게 화나 있답니다. 주택. 이건 이제 모기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뭐 이미 집을 산 사람은 큰 차이가 없지만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은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8살에서 29살 사이 사람들 가운데는 93%가 경제가 좋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틱톡에 보면은 막 경제적인 우울증에 관한 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이걸 설명을 하는 게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제를 얘기할 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경제가 불만족스럽다 하면 내가 이거보다 더 나빠질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 두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뭐 공장 근로자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거, 뭐 노조 파업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소매업에서 일하는 사람, 의료 분야,
뭐 창고 근로자 이런 사람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미국 사람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노조에 속해 있는 공장 근로자보다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스 2명의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계란 값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계란 공급처에서 그걸 이제 뭐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해서 미국 내 다른 나라는 그걸 가격이 오르면 살 수 없을 그런 때는 이제 막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 정도라도 달걀 사 먹을 것 같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달걀 공급량을 줄이는 것으로 가격을 올렸다 하는 게 로즈에이커 팜스라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달걀 제조 회사랍니다. 이게 이 회사를 무슨 그 식품 관련 회사들이요, 크래프트라든가 켈로그라든가 뭐 제너럴 밀즈가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배심원들은 그랬다, 이 회사가 그랬다라고 평결을 내렸기 때문에 곧 11월 29일부터 손해배상에 관한 그 액수 책정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사람이 무슨 존 누구던데요? 짐 뱅크스. 짐 뱅크스 아닌데요. 이 사람 이름은 다른 사람인데요. 존 런스 맞습니다. 존 런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계란 회사의 오랜 동안 그 패밀리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사장도 지냈고 얼마 전에 그 이사장 자리를 형에게 줬고, 근데 이 사람이 인디아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으로 출마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또 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될 수 있는 확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화당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짐 뱅크스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선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애죠. 주애와 리설주 여사와 함께 전부 이번에 이제 그 만리경 1호 5월달 8월달에 실패하고 나서 성공한 위성정찰 그 시스템을 딱 궤도에 안착한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하고 나서 이제 북한에 이런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축하하는 그 대대적인 파티에 딱 그 옆에 앉았어요. 딸이 옆에 앉아서 뭐 여러 가지를 축하하고 했는데 저는 너무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북한의 국가항공우주기술국 나타 전부 셔츠를 입었는데요. 딸도 그렇고 여기 이제 젊은 과학자들도 그렇고 티셔츠를 그 나타 티셔츠를 입었는데 아니 미국 제국주의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그 티셔츠에 영어로 쓰나요? 나타라고 강혜신이었습니다.